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에서 AMD와 협력해서 만든 엑시노스 2200을 공개했는데 이걸 호재로 봐야 될지 악재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한 게요. 성능과 탑재 기기를 미공개했습니다.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 홍보하기 바쁜데 오히려 성능을 지금 미공개를 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반응이 아니 성능이 구리니까 미공개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성능이 좋게 나왔으면 뭐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공개하지 않냐, 뭐 이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일부 주장에 따르면 뭐 성능 테스트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구리다. CPU는 뭐 5%에서 10%밖에 성능이 향상이 안 됐고 GPU도 10%에서 20% 수준, 굉장히 적은 폭으로 성능이 향상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고요. 뭐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정식으로 측정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측정한 수치입니다.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봤는데 사실 신뢰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볍게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루머를 떠나서 왜 이런 빌미를 주는지 그게 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성능이 좋게 나왔으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굳이 미공개를 해서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성능을 공개를 안 하니까 자신이 없나 보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런 루머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자체는 호재로 보는 게 맞겠지만 성능을 미공개함으로써 뭔가 의심의 지금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면에서는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정말 성능이 안 좋게 나와서 숨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뭐 어찌됐든 대략적인 분위기는 지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을 보면 엑시노스라는 것은 모바일 AP의 이름이거든요. 말하자면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데 이것을 삼성전자에서 만들면 엑시노스, 퀄컴에서 만들면 스냅드래곤, 애플에서 만들면 A 바이오닉,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근데 AP는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정말 여러 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PU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뭐 GPU도 있고 램, 그다음에 컨트롤러, 뭐 모뎀 칩, 이미지 처리 장치, 사운드 처리 장치,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기능이 하나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SoC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상 모바일 기기의 두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 공정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제조가 됐고 CPU 구조를 보면 빅코어 1개, 미들코어 3개, 리틀코어 4개 이렇게 합쳐서 8개의 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타코어로 분류가 되는데 코어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큰 거 1개, 중간 3개, 작은 거 4개, 이런 식으로 3개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트라이 클러스터 구조라고 앞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가 모바일 AP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우리 가정용 PC처럼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휴대용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전기를 적게 먹어야겠죠. 만약에 성능만 생각해서 빅코어만 8개를 박았다면 성능이 좋은 대신에 전기를 빨리 먹을 겁니다. 그럼 자주 충전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 리틀코어만 8개를 박아버리면 배터리는 오래 가서 좋겠지만 성능이 구려서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 타협점을 찾은 거죠. 배터리도 오래 써야겠고 성능도 좋아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성능 좋은 빅코어를 1개만 넣어놓고 주로 고성능 작업에 관여를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전기도 어중간하게 먹고 성능도 어중간한 미들코어를 또 3개 추가로 넣는 것이고요. 단순 인터넷 기사, 뭐 텍스트 위주로 된 인터넷 기사를 볼 때는 사실 CPU가 거의 일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벼운 작업을 하는데 빅코어가 막 일을 하면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먹을 테니까 야, 가벼운 작업할 땐 너는 놀고 있어. 대신에 전기도 적게 먹고 성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리틀코어를
작업을 시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 빅코어 8개가 풀 가동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빅코어 1개, 미들코어 3개, 리틀코어 4개로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사실 우리가 진짜 기대했던 건 CPU가 아니라 GPU였습니다. 왜냐면 CPU 성능은 그럭저럭 쓸만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GPU 성능이 구려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GPU 설계 능력이 뛰어난 AMD와 협력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건데, 장황하게 이것저것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능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굉장히 지금 찝찝한 부분이 있죠.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전작인 엑시노스 2100까지는 암의 말리를 썼던 반면에 2200부터는 AMD와 협력을 해서 엑스클립스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AMD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성능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능 향상폭이 드라마틱하게 크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미공개로 한 겁니다. 정작 중요한 지금 종합 성능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레이트 레이싱이라고 해서 광선 추적 기능, 영상 음영 정도에 따라서 GPU 사용 효율을 높이는 가변 레이트 쉐이딩, 이런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고화질 영상을 볼 때 얼마나 부드럽게 재생이 되느냐, 또 게임을 할 때 안 끊기고 얼마나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아무리 많아봤자 처리 속도 자체가 떨어지면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아무리 사실적이고 특수효과가 좋아봤자 게임이 끊기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GPU 처리 속도입니다. 근데 전작 대비 GPU 성능이 몇 프로 향상됐다, 이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조금 저도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자신이 있었으면 분명히 공개를 했을 텐데 굳이 미공개를 하는 이유를 저도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NPU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경망 프로세서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서 만든 일종의 처리 장치입니다. 그나마 이 NPU 연산 능력은 전작 대비 2배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큰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GPU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억 화소 고성능 IPS,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5G 모뎀, 그 다음에 저전력 버전인 LPDDR5 메모리, 디스플레이는 4K 120Hz, QHD 144Hz.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4K로 감상할 때는 초당 120번의 화면을 갱신해 준다는 얘기고, QHD 화질로 볼 때는 초당 144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이 헤르츠가 높을수록 초당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는 부드럽게 보이겠죠. 아주 옛날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차피 60Hz 이상을 구분 못한다고 해서 60Hz가 최대 스펙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는 최하 144Hz 이상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제가 60Hz와 144Hz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스펙을 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4K 120Hz, QHD 144Hz면 정말 고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엑시노스 2200의 실제 성능은 거의 베일에 쌓여있다. 전작 대비 얼마나 성능이 개선됐는지 오는 2월 출시 예정인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에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될지 여부는 아직은 삼성전자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찝찝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시원하게 그냥 성능을 공개했으면 차라리 그냥 성능이 조금 구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아예 지금 공개를 안 하니까 별의별 루머가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엑시노스 2200의 CPU 성능이 전작 대비 고작 5% 개선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5%는 좀 너무한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들어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긴 합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세간에 떠도는 자료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일축을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재로 봐야 될지 악재로 봐야 될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신제품 출시했으니까 당연히 호재인데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냅드래곤은 성능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이 훨씬 뛰어나게 나온다면 당연히 갤럭시 S 시리즈에도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갤럭시 S 시리즈에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을 반반씩 넣었었는데 엑시노스 성능이 너무 구리다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프리미엄 S 시리즈를 샀는데 성능이 왜 구리냐. 누구는 스냅드래곤 칩이 들어있어서 성능 좋은데 왜 나는 비싼 돈 주고 성능 구린 엑시노스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써야 되냐. 당연히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엑시노스 성능이 안 좋게 나오면 갤럭시 S22에도 아마 탑재를 많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시스템 LSI 실적이 감소할 것이고 파운드리 입장에서 봐도 본인이 직접 설계한 것을 제조하는 것보다 퀄컴에서 설계한 것을 제조하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성능이 스마트폰 판매량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실적, 시스템 LSI 실적, 모바일 AP 점유율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